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광고에 소개해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 관련한 ETF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종목 하나씩 고르시기 어렵고 또 연금 계좌 같은 데다가 넣으실 때는 ETF 선택을 하실 때 지금처럼 오히려 좀 주가 하락하고 횡보할 때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여전히 시장에 뜨거운 감자인데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쪽이 훨씬 많죠. 그런 관련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이제 코덱스가 ETF 관련한 또 명가이기 때문에 코덱스 반도체 ETF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다양한 속보성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제일 최근에 들어온 뉴스가 아직 사실 공식적으로 뭐 뉴욕타임즈나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뭐 한 달간의 휴전에 대한 제안을 이란 쪽에 했다라는 약간 이거를 카더라 통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안전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혹시 위원님 확인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원래 쪽에서 이제 보도라고 하는데. 뭐 4월 9일 날 네. 뭐 전쟁 끝낸다. 그럼 4월 9일이 6월절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그다음에 뭐 한 달 휴전. 지금 전쟁을 끝내는 카드는 칼 손잡이는 네. 트럼프가 가지고 있거든요. 칼자루는 그렇죠. 트럼프 손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전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네. 이스라엘은 아직 목표가 달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 간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걸러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 사실 그 뉴스를 보자마자 아 이거 휴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트럼프 입에서 꺼내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쓱 나온 건가 하는 혼자 추리를 좀 한번 해보긴 했는데 휴전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긴 그러니까 합니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봐야죠. 전쟁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6월 10일 전쟁을 했잖아요. 네. 10일, 12일.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6월 22일에는 미국도 이제 폭격을 했죠. 네. 그때만 해도 전쟁의 목표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모든 문제는 이란의 핵이거든요. 핵이고 우라늄 농축이에요. 그쵸. 아주 단순해요. 그렇죠. 북한은 달라요. 북한은 네. 핵실험도 있고 고농축 우라늄도 있고 플루토늄도 있고 그다음에 핵탄두도 있고 ICBM도 있거든요. 네. 이란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60% 정도 순도의 고농축 우라늄만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지난해 6월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중심의 핵시설, 핵과학자들, 그다음에 관계되는 군 관계자들, 요래서 이제 12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쟁 초기에 하메네이 지도부를 폭사시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해라. 핵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다음에 다음 지도자는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 목표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쟁 목표를 줄였어요. 어차피 정권 교체는 안 됐어요. 모주타바라는 더 강경파가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 레짐 체인지가 그렇죠. 세 개 중에서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달라져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진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속은 핵무기 개발은 있지만 이란은 핵무기 존재하지도 않고 핵무기를 가진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라늄 용축은 계속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은 우리가 가져온다. 그러니까 얘기가 처음에는 정권 교체해서 핵으로 지금 줄어드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보면 초기에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현재 접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핵 문제 쪽으로 줄이고 있고 그러면은 전쟁을 이제 발을 빼는 전쟁을 종료하는 지금 명분을 만드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트럼프 네타냐후 목적이 같았을 수 있어요. 정권 교체라는. 그러나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목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목표를 좀 줄이는 중이고 이스라엘의 목표는 여전해요. 왜냐하면 이란의 핵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지금 목표고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화근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입장이 다른 거죠. 지금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뭐 4주에서 6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그 목표치에서 세 가지가 목표였다. 뭐 핵이나 뭐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했다면 한 가지는 싹 접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스탠스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런 휴전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트럼프의 초기 목표가 너무 단순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이란 정권 교체 네. 그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지금 예상 외에 상황이 벌어지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게 네. 뭐냐면 이란이 어느 경우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도 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이제 유가가 폭등을 했죠. 지금 조금 내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의 발전소 폭격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불 내외였거든요. 네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5불이었거든요. 2배. 두 배를 미국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세계가 감당을 못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국의 인질입니다. 어느 경우든 이란이 주변 걸프 이슬람 형제국들을 안 때릴 거다. 네. 지금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네. 그 주변국의 인질이죠. 그러니까 이 두 문제의 발목이 잡히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해서 차 한 대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네. 그것도 큰 차 쓰는 사람들이 그렇죠. 차 없으면 생활도 안 되는데 두 배의 가격을 안 그래도 어포더빌리티라고 트럼프 때문에 생활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두 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도 100불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 200불도 가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트럼프 입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입도 근데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속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어젯밤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란이 놀라운 일을 했다. 선물을 줬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에너지 관련한 얘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에 뭔가 뭐 에너지 관련한 협약이 있었을까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 선물을 줄 리가 있어요? 자기는 지도부를 제거했는데 그 제거된 그 아들이 지금 최고 지도자인데 네네. 선물을 줄 리가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유가거든요. 네. 전 세계 압박, 미국 내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욕할 때 제일 강한 무기가 유가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유가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유가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유가가 출렁이잖아요.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어?라고 하니까 이거 유가가 폭등을 했죠. 또 5일간 유예할 거야? 그러니까 10% 이상 뚝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 말 한마디에 유가가 출렁이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유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제일 쉬운 게 유가인데 그 선물을 줄 리가 있어요?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반이 보면 꼭 뉴욕 증시 시작하고 끝날 때 요때 말을 해요. 최근에 그 얘기가 참 많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건 뭐 개인의 사례탁 이건 모르는 문제고 어쨌든 자기 말 한마디에 이 시장이 변동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자기한테 아킬레스건이니까 이란이 유가 선물 줬어? 그럼 호르무즈에 뚫리나? 그럼 유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라고 봐야죠.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원유 제재,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그 지금 정박되어 있는 그 원유선에 대한 뭔가 제재를 좀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이란산 원유가 또 미국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는 또 그 기대감을 조금 가졌고 실질적으로 이게 협상이 된 내용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란이 선물을 줄 리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죠. 늘 그러셨죠. 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했거든요. 네. 그런데 유가가 폭등하니까 오히려 이란의 석유 수출을 풀어줬어요. 근데 이 발전소를 폭격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발전소를 폭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란이 석유를 생산할 때 뭘로 생산하겠어요? 사람 손으로 생산해요? 전기로 생산하거든요. 그럼 발전소를 폭격하면 이란의 석유 채굴 정유 능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럼 한쪽으로는 석유 수출 허가해주고 네. 한쪽은 석유 수출을 타격시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앞뒤 말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때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니까 세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 그동안 인접 국가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그동안 이란에 대한 공격은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방어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국가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얘기도 반은 설득력이 있고 반은 설득력이 없는 게 자, 중동의 패권을 다투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네. 튀르키예는 좀 북쪽에 있으니까. 하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메카의 수호자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메카가 그 신성한 돌 카바도 있고 무함마드의 탄생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메디나는 무함마드가 거기서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기에 그 무함마드 얘기가 그 글씨를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슬람 종주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니파. 네.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자기들이 종주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충돌해요. 시아파, 수니파 이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란의 신정 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 체제거든요. 네. 이 왕정 체제가 영국 같은 왕정이 아니에요. 그냥 조선시대 왕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기반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넘어오는 거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완전히 이란의 능력을 제거하면 사우디는 신나죠. 이게 이제 빈살만 생각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자료 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근데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이란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이게 지금 이 빨간 원이 뭐냐면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예요. 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도 봉쇄하고 통제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때때로 이 주변국의 시설들을 타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 사우디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쟁이 계속되면 이란의 지금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얻어맞으면 주변국에 있는 시설들을 때려요. 두바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바레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때리거든요. 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전쟁이 장기화돼서 폭격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기반 시설들이 다 파괴되거든요. 그러면 사우디가 지금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완전하게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의 발언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피해가 없이 이란이 망해지면 좋죠. 빈살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란이 지금 물귀신 작전인데 주변국들을 다 지금 끌고 들어가는데 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바라크 원전이라고 우리가 4기의 원전을 지어줬거든요. 네. 이 원전도 타격 대상이에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시설, 정유시설, 채굴시설 다 타격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살만의 마음은 이란을 이번에 무너뜨려줬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계속돼서 불똥이 사우디까지 튀면 사우디 정전까지 불안해질 수가 있고 이 주변국의 인지라 작전을 이란이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한 뭐 과자도 유명한 데 있잖아요. 두바이. 아, 예. 두바이 사막이거든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냐? 돈으로 그냥 발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을 긁어 모으고 금융의 허브가 되고 교통물리의 허브가 되고 관광의 허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평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석유 이후를 생각해서 네옴시티 빈살만에 카타르 도하 이런 데들은 돈으로 바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데예요. 그래 발라놨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가려고 합니까? 못 포탄 가죠. 떨어지는데. 지금 이란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살만의 마음은 이란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이 전쟁의 험화 속에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중동 걸프국가에 미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빈살만 얘기도 반은
믿을 수 있지만 사우디아랍 전쟁이 장기화하면 사우디아랍한테 절대로 좋을 리가 없죠. 지금은 사실 전쟁 중인 가운데 100% 믿을 만한 이야기는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50대 50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다 쪽으로 계속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우리 또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도 무기 쪽에 있어서에도 전문가시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 간의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값비싼 무기가 아닌 지금 드론 공격 등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무기 체제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란이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전쟁의 본질은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거든요. 언컨디셔널 서렌더. 네. 이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했던 거예요. 네. 원자폭탄 2발 맞고. 네, 네. 그때는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미군이 본토를 진주하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항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의 특징이 뭐냐? 지금 미국 해병대가 일부 움직이고 있지만 지상군 투입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요 위에가 지금 요 그림에서 여기가 이라크거든요. 네. 여기가 이라크인데 이란 면적보다 훨씬 작죠. 네. 그다음에 요 밑에 쿠웨이트거든요. 네. 요 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때 쿠웨이트 해방할 때 병력이 무려 95만 명이 모였습니다. 연합군이 34개국이었어요. 네. 그리고 6개월 동안 준비했거든요. 지금 이동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는 자 일본에서 출발한 31 원정대, 미 본토에서 출발한 11 원정대, 본토에서 와도 18시간에 전개 가능한 82 공정사단, 그다음에 원래 바레인에 있던 오함대 휘하의 해병대 합쳐도 10,000명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지상군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고. 그러면은 이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로지 하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상전은 서로 싸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란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미군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럼 네. 오로지 하늘만이잖아요. 그럼 지난해 6월 달에 이란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란이 바보겠어요? 지금 시설들을 다 지금 미국이 어제 센트컴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만 9,000개의 목표물 140척 이상의 선박을 격침시켰다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게 이렇게 내놨을까요? 중요한 것들은 다 지하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공전만으로는 지상의 목표물을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유명한 사례가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코소보를 세르비아군이 압박을 하니까 네. 나토가 무려 38,000회 출격을 해서 폭격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세르비아는 항복 안 했어요. 왜? 항공전만이니까. 그냥 코소보에서 후퇴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을 결산해 보니까 지상군에 대한 타격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미미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상군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이란 혁명군,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군들은 항복을 절대 안 할 거고요. 네. 많은 시설들은 이미 지하화해 놨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란의 무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군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지잖아요. 이번에 디모나에 요격망 실패해서 이스라엘 핵시설 200여 명의 사상자 발생했어요. 지금 F-35 그 스텔스기도 피격을 받았어요. 네. 공중 급위도 떨어져요. 지금 주변에 피해가 더 커져요. 그다음에 이란이 안 쓰던 미사일들까지 쓰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 디에고 가르시아 있는 인도양에 있는 섬까지 공격을 해요. 점점 공격 빈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이란의 주요 무기가 뭐냐면은 드론이거든요. 샤헤드 136이라고 이란이 드론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이 드론의 특징은 아무 데서나 발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순식간에 조립이 가능하고 그냥 상용 부품 가져다가 그냥 뭐 알리테모에서 주문받아서 만들면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네네. 거기다 가격도 싸요. 가격도 한 2, 3만 불이면 되는데 그다음에 요격망, 방공망에 쓰는 미사일들은 100만 불, 200만 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란이 지금 수천 개 때려 부셨다고 그래도 이란이 그렇게 허술하게 다 보여주고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뭐 마법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게 한계인 게 지금 모스타바가 살아있는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첩보망이 한계인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것도 첩보긴 하지만 이란의 지하기지는 보통 뭐 100m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500m까지 파놨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럼 못 건드리거든요. 벙커버스 아무리 때려도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계속 반격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럼 그 밑에 숨겨뒀던 무기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과 미국만 준비한 게 아니고 이란도 준비했기 때문에 물론 양쪽 다 계속 지치죠. 항공전만으로는. 그러나 항공전만으로는 양쪽이 끝낼 수가 없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해병대는 전면적인 이란 점령에는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또 이제 뭐 무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미국 병력이 하르그 섬이나 그 외의 섬들을 뭐 장악하기 위해서 뭐 해병대든 뭐 해군이든 실제로 지상전을 감행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란의 모기 함대에 대한 굉장한 위협도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 모기 함대가 어떤 뜻이죠? 모기 함대가 우리 아는 그 모기는 아니죠? 목이 맞습니다. 그 모기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해군력은 거의 괴멸됐어요. 네. 근데 모기 함대는 뭐냐면 지금 시대는 로봇과 드론이거든요. 네. 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좁기 때문에 대형 함정이 아주 취약해요. 그럼 뭐냐면 모기 함대는 뭐냐면 그냥 작은 보트에다가 폭탄 실어서 리모트 컨트롤로 가서 사람이 유인이든 무인이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지스 구축함도 자폭 보트 테러에 구멍이 뚫리고 수십 명 이상 사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만일에 상륙 작전을 한다. 네. 그러면 대형 함정이 호르무즈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하르그 섬 같은 건 들어가야 돼. 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82 공동사단 같은 경우 원거리에서 투하되고 초수평선 작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작전이 용이하려면 대형 함정들이 근접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자폭 테러나 지금 말씀하신 모기함대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탁월한 무기들이 이란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차피 비대칭으로 전투를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하르그 섬에 대한 지상군 투입 작전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트럼프는 뭐든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82 공동사단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3,000명 정도면은 20시간 이내 한 18시간이면 전 세계 어디든 전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C-17 글로브 마스터나 C-5 갤럭시 같은 대형 수송기로 투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은 바로 투하할 수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바레인에 원래 5함대에 있었던 해병 원정대가 한 2, 3천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출발한 30일 원정대가 이번 주말쯤이면 목요일 금요일이면 도착해요. 그럼 요 병력 그다음에 82 공동사단에 3천여 명 네. 원래 있던 합치면 한 7, 8천 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4월 한 20일 되면 본토에서 오는 2천 명 합치면 요 병력으로 요번 주말부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 섬 정도 국지적인 점령은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이란 석유 터미널의 90% 석유 생산의 90%가 하르그 섬에 그쵸. 있는데 이란이 그걸 뺏기면 말라 죽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 본인들이 그걸 파괴할 가능성이 있어요. 해병대에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그렇죠. 정유 관련한 그러면 시설에 유가는 200불, 스스로 300불 올라가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 같이 끝나느냐? 죽자 뭐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여기서 거죠? 끝나느냐? 주변 기구에 있는 정유시설도 또 때릴 거예요, 이란이. 석유 시설들. 그렇게 되면 유가는 그러면 악몽이에요.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점령하면 되겠지. 문제는 뭐냐? 해병대나 공정사단 같은 경우는 장비가 빈약해요. 기습은 할 수 있지만 탱크나 중장비가 없기 때문에 본진이 들어오지 않는 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병대나 공정사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이란 네. 혁명 수비대나 이런 거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점령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유가는 폭등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제한적인 국지전을 이란을 점령할 만한 수십만 명의 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에 감행을 한다. 그럼 제가 보기엔 불확실성의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르그 섬 같은 경우에 지금 지상전 투입에 대한 이야기의 가능성보다는 그 외에 그 하르그 섬까지 압박이죠. 들어가지 않아도 압박. 다른 섬들 있잖아요. 소토무 대토무 네. 비롯한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그쪽으로 생각도 드네요. 들어가면 이란이 그거 지금 유일하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카드인데 네. 뺏긴다 한들 어. 그러면 선박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어디서든 공격이 말했던 모기함대도 있고 어디서든 테러도 가능하고 그쵸. 자폭 테러도 가능하고 이란의 그런 소형 선박이 한두 척이겠습니까? 네. 수천 척 이상일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든 전쟁이 지속되는 한 지상군이 완전히 이란을 점령하지 않는 한 네.
이란의 저항은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상전이라도 한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 건데 실질적으로 정말 지상군 투입까지 할 건지 아니면은 정말 겁주기를 위한 그런 발언 인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르그 섬에 대한 그 지상전 투입에 대해서는 워낙에 에너지 관련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르그 섬이 아닌 곳을 간다면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개의 섬나라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방공망이 굉장히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그 웬만한 미사일이 다 방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란 쪽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뚫렸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뚫렸을까요? 이란의 방공망은 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기적에 가까워요. 근데 왜 뚫렸죠? 그런데 세상에 100% 어떻게 막습니까? 그쵸, 99.9%.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자기들의 전략적 시설을 보호하는 데는 완벽해요. 네. 근데 모두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전 국가 그럼요. 네, 전 국토를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적어도는 그 유명한 아이언돔, 그다음에 중고도는 데이비슬링, 네. 고고도는 에로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뚫린다 해도 지금 전략시설 타격은 안 받았어요. 네. 지금 마을이나 주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뭐 뚫렸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뚫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좁아도 전체를 막습니까? 전 국토를 방어하지는 요격률은 않는다. 탁월합니다. 90% 이상이에요. 네네. 그러나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방공망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저게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발을 쐈어요.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두 발을 쏩니다. 네. 한 발이 오면 많으면 네 발도 쏴요. 네.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이 급속히 소진이 돼요. 예를 들어 그 유명한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가 미국이 1년에 한 800에서 1000발 정도 생산하거든요. 네. 근데 개전 첫날 800발을 쐈어요. 재고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의 공격 능력이 있으면 이제 계속 뚫리는 거죠. 이제 뚫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고민에 빠지느냐. 처음에는 다 막죠. 근데 이제 방공망에 이 피로도가 누적되면 이제 전략시설은 막고 나머지는 포기하게 돼요. 그럼 이제 민간의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네타냐후 전쟁한다. 왜냐 이스라엘은 이란만 얘기만 나오면 왼수니까 이란과 전쟁하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엔 지지율이 80%였거든요. 근데 60% 떨어졌다가 전쟁이 지속되니까 디모나 이번에 한 200여 명 사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5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죠. 네. 그럼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거를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전력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은 계속 하고 싶죠. 왜냐하면 마음은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의 위협을 이번에 전쟁 두 번째잖아요. 지난해 6월 이번 제거 못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네. 의도 맞았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재건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 6.25 폐허 속에서도 북한을 몇 년 만에 재건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우라늄 농축과 미사일 시설 재건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란과 북한은 미사일 핵으로 커넥션 연결돼 있거든요. 북한이 도와주면 제가 보기에 한 1년이나 2년이면 다 재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네타냐후는 아주 괴멸시키거나 정권을 교체시키는 게 목적이고 이스라엘 국민들도 상당수가 지지해요. 그러나 항공전만으로는 안 된다. 두 번째 네타냐후는 이거 전쟁 끝나면 재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깜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뇌물 수수 때문에.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목표는 이번에 전쟁 영웅이 돼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권한이 없는데 중요한 권한이 하나 있어요. 사명권. 트럼프가 두 번이나 말했어요. 그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이 네타냐후 훌륭한 사람이니까 사면해 주라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목표는 국가적 목표는 이란을 괴멸시키는 네. 것. 개인적인 목표는 전쟁 영웅이 돼서 사면받는 사면되는 거거든요. 거.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전쟁을 더 하고 싶어 하죠. 네네.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전황을 쭉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뭔가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무기 관련한 체제에 대해서도 해박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유력한 앞으로의 전쟁 시나리오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이건 끝났어요. 정점은 끝났어요. 이거라고 하면 네, 공중전. 정점은 지났습니다. 전쟁의 정점은 예, 끝났다. 정점은 지났고 네. 초기의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는 걸 트럼프가 알았고 이란의 독침,
유가, 네. 주변국 인질화. 네. 주변국은 아무리 얻어맞아도 이란과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전쟁 레바논이 되는 거거든요. 네. 베이루트가 되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 인질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을 빼야 돼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버틸려고 그래도 미국이 전쟁을 지원을 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일주일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넘었고 유가와 주변국 인질하는 발목 때문에 트럼프 지금 발을 빼고 싶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합의가 어떤 합의 컨비네이션에 만들어지느냐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끝날지 이렇게 끝나고 싶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 갈지는 지금 모른다. 그러니까 제일 유력한 시나리오는 양쪽 다 이겼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내가 이겼다. 원하는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셀프 선언하고 네. 이란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버텨냈다. 그 미제국주의와 시온주의자들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든 간에 합의 종전이든 휴전이든 써놓고 서로 다르게 읽는 거죠. 뭐 그런 걸 우리가 두고 윈윈이라고 하죠. 그렇죠. 윈윈이라고 하면 둘 다 루저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밖엔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있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의 최종 이제 도장을 찍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 상황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맞고요. 최근에 또 시장이 이 전쟁 관련한 이슈를 빼고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동 관련한 전쟁 이슈를 특집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상황 보면은 이거 수익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이 하루하루 양상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내 수익률 관리는 어떻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또 투자자분들의 사기를 북돋고 또 화끈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DB증권에서 2026년 또 말해잖아요. 그래서 말달리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더니 되게 재밌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3월 중에 100만 원 이상 매수한 종목 중 3월 말 기준 한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3%는 약간 도전해 볼 만하죠. 3%를 넘기면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총 상금 2026만 원을 달성하는 분들끼리는 균등하게 이제 배분이 되는 건데요.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진짜 고수분들을 위한 끝판왕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말 정말 실제로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선물하면 이게 뭐 우리 집에 마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 형상을 한 골드바를 준비를 했습니다. 골드바를 받으실 수 있는 지금 금값 정말 높은데 골드바 이거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상이 수익률 20.26%를 돌파한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20.26%를 돌파하신 분들께는 말 한 마리 가격의 실물 말띠 골든바 5도 5돈과 또 가민 워치까지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가민 워치는 왜 주는 거죠? 이거 말 대신 달리시라고 요거 뛸 때 보시라고 이거 워치까지 선물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6년 말띠 해를 앞두고 거침없이 또 달리는 계좌의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징표까지 선물로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